제목은 추억에서네요. 추억에서 뭐 어쨌다는 걸까? 내용부터 쭉 읽어봅시다. 진주장터 생어물 전에는 생선 가게죠. 바닷 밑에 깔리는 해에 닿아진 어스름을, 어스름이라는 단어가 뭐야? 해가 다 졌을 때, 해가 졌을 때 그 어두움, 그런 느낌. 우럼매 장사 끝에 남은 고기 몇 마리에 엄마가 장사하시나 봐요. 그 고기 파시나 봐요. 빛 발하는 요 빛이 난다라는 거, 빛을 이렇게 내뿜는 눈깔들이 누구의 눈깔? 고기의 눈깔, 생선들의 눈깔이 속절없이, 속절없다라는 건 어쩔 수 없이, 어쩔 도리 없이, 어찌할 수 없이 은전만큼 손 안 닿는 한이던가 한이라고 얘기를 했네요. 은전은 무슨 단어니? 은전. 이거 돈을 얘기해요. 옛날에 은으로 만든 그 화폐를 은전이라고 얘기를 했거든. 그러면 돈이 은전만큼 손이 안 닿는데 무슨 의미일까? 이거는 이따가 한번 해석해 봅시다. 우럼매, 우럼매, 별밭음, 또 그리 멀리 있대요. 우리 오누이의 머리 맞댄 골방 안 돼요. 그 멀리 있고요. 골방에 안에 있대. 손 시리게 떨던가, 손 시리게 떨던가. 진주남강 맑다 해도 오면 가면, 오면 가면은 오면서 가면서. 신새벽이나 밤빛에 보는 것을 신새벽이라고 할 때 요 신자는요 아주 이른 새벽이에요. 이른 새벽이나 밤빛에 보는 것을 울 엄매의 마음은 어떠했을꼬. 자, 달빛 받은 옹기 전에 옹기같이, 옹기 전은 옹기 파는 그릇 가게겠죠. 옹기들 같이 말없이 글썽이고 반짝이던가. 뭐가 이렇게 말없이 글적이고 반짝이었던 것일까? 일단 내용을 보니까 아까 산문체 진수라고는 느낌이 좀 다른데 어떤 느낌이 들었어? 그냥 그랬어? 일단 그냥 뭐 여러분들 느낌 쉬워, 어려워? 쉬워? 또 아까 산문시보다는 좀 어려웠니, 쉬웠니? 그것만 얘기해봐. 어려웠어? 이게 더 어려웠어? 왜? 그럼 이제 왜 어려운지 생각해봐야지. 자, 시어의 해석이 바로 되니 안 되니? 시어 해석이 좀 잘 안 됐을 거예요. 그러면 이런 시어들이 분명히 의미하는 바 함축을 우리는 찾아줘야 돼.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 해석이 어려울 수 있어. 우리 어려운 이유를 알았으면은 그걸 극복하면은 이 시는 정복이 되겠죠. 그렇죠? 그냥 우리가 그냥 읽어주면 안 돼. 그냥 읽어줘서 읽히는 시는 아까 산문시 같은 경우는 읽은 내용 파악하면 끝나. 안 그래? 님 갔습니다. 님 갔대. 근데 나 님 보내지 않았대. 그래서 님 만날 것을 믿습니다. 얼마나 쉬워. 시가 단순하잖아. 그렇죠? 근데 이 시는 도대체 뭘 얘기하려는 거야? 또 서술어도 제대로 없어요. 진주장터 생물전에는 빛깔 깔리는 대 어스름을 서술어 어디 있어? 없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는 추론하면서 생각하면서 되새김질하면서 시어의 의미를 파악하려고 노력을 해야죠. 그냥 읽어서는 절대 파악하기 힘들 수도 있어요. 자, 해봅시다. 진주장터라고 하는 공간적 배경이네요. 이런 공간적 배경 속에서 바닷밑이 깔리는 해가 다진 어스름이 잡힌대요. 그러면 여기는 해가 진다라고 했으니까 시간적 배경까지 나타났고, 그러면 이런 시간적 분위기를 표현하면서 해가 진 어스름이라고 표현한 거는 약간 애상적 분위기를 형성시켜줘요. 뭔가 어두침침한 깔리는 느낌이잖아. 이런 배경들, 공간적 배경, 시간적 배경이 하는 느낌은 분위기 형성이에요. 항상. 예상적 분위기를 형성시켜주고.
그럼 이거는 뭐 진주장터에 대한 얘기죠. 진주장터의 분위기. 울 엄마는 장사하셨던 분인가 봐요. 근데 그 끝에 남은 고기 몇 마리 장사가 다 솔드아웃이 안 됐네. 그렇죠? 그러니까 고기가 좀 남았대요. 자, 그 남은 고기의 몇 마리에 빛을 발하는 눈깔들이 그 고기의 생선들의 눈이 속절없이 어쩔 수 없이 그 몇 마리의 이 눈들, 생선의 눈들이 이 생선의 눈들이 은전만큼 손이 안 되는데 이 눈이 마치 뭐처럼 생겼어? 돈, 옛날식 돈. 또는 요 너무 옛날식 돈이라고 하면 그냥 이렇게 500원. 이거 돈처럼 생겼잖아. 그 돈만큼 손이 안 닿는데요. 그러면 자, 이 화자는 돈이 손이 안 닿는다. 무슨 의미처럼 느껴져? 그래요. 이 화자는 지금 가난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가난이 한으로 맺혀져 있는 거예요. 가난으로 인한 한. 이던가 가난은 한이다 라고 아주 단정적으로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의문형으로 끝냈네. 한이었습니다. 서리법이죠. 가난은 한이다 강조해주고 있어. 그러니까 고기가 잘 팔렸어 봐. 생선들이 잘 팔렸어 봐. 그러면은 그나마 좀 가난해서 벗어날 수 있지만 여전히 고기는 안 팔리죠. 아, 우리는 돈도 안 벌리죠. 이런 느낌의 한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울엄매 반복해주고 있네요. 그럼 이 엄마의 반복을 통해서 어머니의 삶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걸까? 약간 긍정 분위기는 보다도 어머니가 힘든 삶을 살아왔을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해주고 있죠. 울엄매. 그래서 어떤 어머니의 삶에 대한 자 근데 요거는 조금 더 얘기를 해보자. 자 어머니의 삶에 대한 그런 애상감을 표현을 했는데 애상감이란 건 약간 쓸쓸하고 슬픈 느낌이에요. 근데 이게 울 엄매가 두 가지로 좀 해석할 수 있는 게 우리 엄마의 느낌이지만 이것은 이 울자가 울고 있는 우리 엄마 말을 추측하게끔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애상감을 또 부각시킬 수 있는 효과. 울고 있는 엄마 애상감을 통해서 그러면 한의 정서가 부각되는 이런 식구 울었네 울고 있는 엄마 울고 있는 엄마 울엄매야 울엄매 또 향토성도 느껴지네요. 사투리 사용으로 엄매 사투리예요. 친근감도 드러내네. 그러니까 향토성도 드러내. 그러면 벌써 사투리 대신은 앞에서 박시봉방에서도 사투리 많이 쓰였지? 거기랑도 연결될 수 있겠네요. 유동 박시봉방 연결시켜 주시고 자 별밭은 멀대요. 그럼 이 사람들의 상황 속에서 별밭은 멀다라고 있으니까 이 별이라는 곳은 우리와 대조되는 공간이겠지. 이 가난과 대조되는 무슨 공간으로 볼 수 있을까? 반짝반짝 빛나잖아, 별은. 어떤 희망의 공간일 수도 있고요. 또는 소망의 공간일 수도 있겠지. 소망의 대상. 그게 멀어요. 지금 대조적으로 보고 있어요. 현실과 대조되는 공간이에요. 우리 운우이의 머리 맞댄 골방 안이 됐습니다. 요 골방, 가난한 방이겠죠. 가난을 표현해 주는 거니까 지금 여기서는 요 별과 골방은 서로 대비가 일어나는 시어구나라는 걸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손시리게 떨고 있어요. 손시리게 떨고 있어요. 반복을 통해서 떨고 있습니다. 손이 시립니다. 촉각적 심상을 통해서 자, 이 촉각적 심상은 뭘 형상화시키는 걸까? 손시리다라고 하는 어려웠던 어린 시절이죠.
성생활하는 건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게끔 해줬다는 거야. 어려웠던 어린 시절을 손 시리게 추웠어. 손 시리면 얼마나 짜증나냐. 그치? 자, 진주 남강이 진주에 흐르는 강이 남강이거든요. 그 강이 실제 그러니까 지명 이름이겠죠. 맑다 해도 오면서 가면서 이른 새벽이나 밤빛에 보는 이 남강은 어머니가 이 맑다라고 아름답다라고 하는 이 남강을 느꼈을까? 아주 이른 새벽에 나갔을 때 또는 아주 밤늦게 이렇게 장례에서 끝나고 오실 때 이런 남강의 아름다움을 이렇게 좀 느꼈을까? 힘들었겠죠. 그 마음은 어떠했을까라고 하면서 계속 이런 어떠했을고 의문형으로 또 의문형으로 얘기해주면서 어머니의 그 힘들었던 삶을 계속 생각하고 있죠. 달빛 받은 옹기 전에 옹기같이. 자, 옹기 전에 옹기는요. 이 그릇 가게 그릇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릇에 이렇게 그릇이 막 있어. 유리컵도 있고 이렇게 있고. 근데 여기에 이제 달빛이 받으면 얘네들은 유리 그릇이라고 생각하면 이 그릇들은 어떻게 되니? 빛을 받으면. 빛을 받으면 빛나겠지. 이렇게 빛나겠지. 그러면 이 옹기될 가치라고 했으니까 지규법이 쓰였고요. 그러면은 요 빛나는 것들은 뭘까? 빛나는 것들의 원관념은 밑에 나오지. 말없이 글썽이고 반짝이던 것 뭘까? 이거는 글썽이는 거 눈물이겠죠. 어머니의 눈물을 얘기하는 걸 거예요. 어머니의 눈물처럼 옹기들의 옹기같이 그릇처럼 반짝이던 그릇처럼 어머니의 눈물은 그 마음이었을 것이야. 어떤 뭐 이 눈물 어머니의 한이겠죠. 가난 속에서 가난한 상황에 대한 어떤 어머니의 한 결국 이 가난한 삶에 대해서 쭉 얘기해주는 그런 추억에서라는 시예요. 여기서는 시각적 심상이 좀 많이 쓰였네요. 표현법 보면은 시각적 심상이 많이 쓰였어요. 시각적 심상 어디에서 쓰였니? 아까 어스름, 시각적 심상. 어두워진다는 거였으니까. 또 빛을 바라는 눈깔들, 은전 이런 소재들은 다 반짝반짝이는 느낌이죠. 그리고 말없이 글썽이고 요 달빛 받은 옹기 전에 옹기같이 반짝이다. 이런 시각적 심상, 촉각적 심상도 하나 쓰여서 손이 시리다라는 거. 그러니까 감각적 표현들이 많이 쓰였어요. 자, 그리고 이 표현법에서 혹시 이 화자의 감정은 어떻게 된 거 아니? 감정을 많이 표출했을까? 하면 감정을 좀 절제한 느낌이 드니? 감정의 절제라고 한다면? 이 사람 슬프대? 화자 슬프대? 님은 같습니다. 저는 슬퍼요. 아까 앞에서 님의 침묵처럼 막 슬프대? 가난해서 막 힘들대? 아니지. 그거를 절제하면서 감정의 절제가 일어나고 있는 시예요. 그럼 이 감정의 절제를 통해서 한의 정서를 느끼게끔 해준 거예요. 우리한테. 주제를 한번 해볼까? 그럼 이 시의 주제는 누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 어떤 상황, 어떤 대상이야? 어머니죠. 어머니. 어떤 어머니일까? 응? 고기 장사를 하시면서 그쵸? 어머니의 어떤 어렵게 사셨던 어려웠던 어린 시절 절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고 또 어머니의 한에 대해서 회상을 하고 있죠.
어려웠던 어린 시절과 어머니 한에 대한 회상을 하고 있다. 어려웠던 어린 시절 어머니 하는 가난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반복곡 단어쓰였구나. 울었매야 울면매, 손시리게 떨던가, 손시리게 떨던가 이런 부분들 반복곡까지. 여기까지가 이제 추억에서고요. 자, 뒤로 가서 현대시 마지막이네요. 자, 일단 시가 3년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항상 연부터 끊어보세요. 자, 1년 보면은 뭐 죽장에 김삿것은 죽었대요. 그리고 찬빗으로 이를 잡던 시절도 같대요. 대바구니 전성 시절이라고 하는 어떤 시절을 얘기해주고 있는데 여기서 김삿것은 누구니? 혹시 들어봤어? 들어는 봤어? 김삿갓이라고 우리 방랑시인 김삿갓 조선시대 때 시를 아주 잘 지었는데 어떤 벼슬이나 관직을 하지 않고 방랑하면서 시를 지었던 옛날 사람들을 데리고 왔네요. 이거는 그냥 시인을 얘기해요. 조선시대. 조선시대의 시인도 근데 그 김삿갓은 삿갓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모자를 쓰는 거 이걸 삿갓이라고 하거든. 그래서 이렇게 쓰고 다녔대요. 항상 이렇게 쓰고 다녔어 모자를. 그러니까 하늘은 잘 못 보고 땅으로만 이렇게 보면서 그러면서 뭐 동냥을 하면서 동냥 이렇게 뭐 음식을 주면 내가 시 하나 지어드리지요 이런 식으로 살았던 인물이라고 얘기를 해요. 죽장이라고 하는 거는 그 대나무 행장을 얘기해요. 대나무 가방, 뭐 지팡이. 자 그리고 찬빗으로 이 잡던 시절 옛날에 이제 머리를 많이 못 감으니까 조선시대 그때 머리를 못 감으니까 이제 빗질을 하면서 빗으로 머리 빗으면서 거기에 뭐 이 같은 것도 있으면 잡아버리고 비듬도 떨궈내고 그랬었어요. 그런 시절도 가고 대바구니 이건 대나무 바구니죠. 대나무 바구니가 널리 쓰이는 이런 시절에 그럼 이건 언제를 얘기하냐면요. 1950년대에서 60년대를 의미해요. 대나무 바구니 소쿠리가 많이 쓰이던 시절에 자 여기가 한 행이에요. 행 나눠지지 않은 게 이게 그냥 쭉 이어진 거예요. 읽어볼까? 새벽살이 밟으며 어머니는 바구니 한 줄이고 한 줄을 잇다는 거는 어머니가 이 바구니를 팔러 장에 가신 거예요. 어머니는 그러니까 대나무 바구니를 팔았던 장사를 일을 했다는 거죠. 그럼 앞에서 우리 추억에서랑 또 비교가 되네. 추억에서는 어머니는 고기 장수였고 생선 가게 장수였고 지금 여기 담양장에서는 대나무 바구니를 파시는 어머니죠. 대나무 바구니를 어떻게 팔았겠어? 다 손으로 만들어서 간에 수공한 다음에 그걸 이제 시장에 가서 팔았겠지. 지금처럼 상설시장이 아니라 5일장 혹은 11장 그런 장에서 한 줄이고 장에 가시고 고구마로 점심 때운 뒤 기다리는 오후 너무 심심해서 9살 내가 자 9살 내가 9살 때 지은 시일까? 아니죠. 그러면 이 부분은 회상의 장면이겠네. 2살 터울 동생이니까 2살 터울 나는 동생이니까 동생은 몇 살? 2살 차이가 나야 되겠네. 11살인가? 7살이겠지. 그냥 집중했는지 물어본 거예요. 손을 잡고 신장로라는 단어 무슨 단어예요? 새로 생긴 길. 길 따라서 마중 갔대요. 아, 어머니 마중 갔구나. 20리가 짱짱한 길이에요. 자, 이렇게 우리가 거리감 나오면 항상 치환시켜서 계산해서 여러분들 느껴보라고 했지. 20리는 얼마 정도 돼? 10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가 항상 기준이라고 했어. 10리는 4km, 20리는 8km야. 와, 8km야. 8km면 여기서 어딜까? 8km면은 여기서 경민고 지나서
저 서울 가는 딱 그 지점까지 가야 되겠네. 거기까지 버스는 하루에 2번 다녔지만 꼬박꼬박 걸어오셨으므로 누가? 어머니가. 그럼 어머니는 왜 걸어왔을까? 버스 타면 되지만. 그래, 버스비 아끼려고. 이 경제적 이유겠다. 힘겨운 삶을 돈을 아끼려고 하는 그런 경제적 부분이죠. 자, 가다 보면 도중에 만나겠지 하면서 낯선 아줌마에게 길도 물으면서 하염없이 점점점. 자, 하염없다라는 표현은 뭐예요? 계속해서. 그리고 하염없이 점점점 이런 생략법을 통해서 여기에 어떤 여운을 주는데 아주 길이 길었다라는 느낌이지. 9살짜리가 가기에는 8km라는 거리는 만만치 않은 거리일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학원에서 녹양역 5번 왕복. 그 정도 거리. 녹양역까지가 700~800m니까. 자, 그런데 이 고개만 넘으면 읍이라는 곳에서 해가 덜렁 졌습니다. 자, 뭐가 이동했어? 시간의 이동. 해가 졌어요. 그리고 덜렁 졌대. 이 덜렁은 그럼 무슨 의미입니까? 덜렁 졌다. 금방 진 거예요. 그럼 나는 지금 어머니를 만나서 못 만났어? 못 만났는데 덜렁 지니까 어떤 느낌이 들어? 갑자기 놀랄 수도 있겠지. 해가 져버린 거. 무서울 수도 있죠. 그러니까 어떤 놀라고 겁난 심리를 저렇게 덜렁이라는 표현으로 썼어요. 어린 시절에 내가 갑자기 해가 져버렸어. 어떻게 엄마 못 만났잖아. 그리고 옛날에 뭐 가로등이 있었겠어. 손전등이라 제대로 있었겠어. 배는 고프고 아이고 힘들어. 으스스라는 또 부사통해서 지금 두려워지는 거죠. 무서워지는 거죠. 한참 망설였어요. 왜 망설였을까? 돌아갈까? 그쵸? 그래서 되짚어 돌아오는 길은 한없이 멀고 캄캄해. 동생은 울고 기진맥진해. 근데 한밤중에 호롱을 들고 찾아오신 어머니를 만났대요. 얼마나 반가웠을까? 그쵸? 그런데 어머니는 그날 버스로 웬일인지 오셨대요. 그러니까 못 만났네. 자, 여기까지 근데 이제 표현법 잠깐만 보면 마중을 갔었고요. 뭐뭐 하면 이렇게 하면서 해가 졌고요. 어머니는 그날따라 오시고 행의 마지막 끝이에요. 이게 한 행이에요. 행의 마지막 끝을 어떻게 끝내고 있어요? 뭐뭐하고를 반복하고 있죠. 반복의 신과 운율 형성이겠네. 자, 그리고 이 부분은 앞이랑 좀 리듬감이 다르죠. 여기는 지금 산문적 어조로 산문체로 썼어요. 1년이랑 3년이랑 달리 산문제를 통해서 어떤 리듬감의 변화가 일어났네요. 근데 이 리듬감의 변화는 좀 의도적으로 보이는 게 자, 지금은 현재였고요. 이 노래를 시를 쓰는 시점은 또 여기는 현재고요. 아마 이 리듬감의 변화주는 산문체 쪽은 과거 회상하는 부분일 거예요. 이 회상하는 느낌을 주려고 산문으로 쭉 써주는 느낌이 있어요. 자, 마지막 무슨 법? 영탄법. 그럼 뭘 이렇게 감탄하는 걸까? 요즘도 장날이면 요새 느낌. 허리가 굽은 어머니, 여전히 힘든 삶을 살고 계시는 어머니죠. 그럼 이 어머니에 대한 어떤 마음일까요? 어머니를 연민하는 마음이에요. 플라스틱에 밀려서 시세도 없는 대바구니 옆에 시세도 없다라는 거는 가격을 칠 수 없다, 잘 팔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플라스틱에 밀려서 잘 팔리지도 않는 대나무 옆에 쭈그려 앉아 멀거니라고 하는 거는 손님을 기다리는 어머니의 모습을 표현해주고 있죠. 멀거니 멀뚱멀뚱 있는 그 모습을 기다리는 어머니의 모습을 형상화하면서 담양장을 회상하며 어머니의 모습을 회상하는 장면이죠. 자, 그런데 이 마지막 표현법을 볼게요.
여기 담양장이라고 해서 담양장이 그립다, 뭐 담양장이 보고 싶다, 담양장을 기억한다 이런 게 아니라 명사로 종결했어요. 이 명사로 종결했을 때는 이것도 여운이 남는 표현이에요. 생략법처럼. 그리고 명사로 종결했을 때는 시상을 집약시키기도 해요. 딱 그 담양장 여기에는 누가 살고 있어? 어머니가 장사를 하시면서 살고 계시는 곳이야. 근데 어머니의 장사는 생각보다 그렇게 쉽진 않아. 그리고 나는 이런 추억이 서려 있는 곳이야. 어린 시절에 이런 추억들이 있어. 이런 기억들이 있어. 라고 하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이 담양장에 딱 몰려있죠. 그리고 또 이 담양장이라고 하는 이 시열을 보면 이건 실제 지명이에요. 그럼 이 실제 지명을 주니까 사실성도 높아지고 마치 있었던 일처럼 실제 화자가 겪은 일이겠지만 시인이 겪은 일이겠지만 이런 향토성도 부여하고요. 이런 효과들이 있죠. 사실성과 향토성 부여되는 느낌. 자, 그리고 이 산문체에서 조금 보면은 이 내용들이요. 뭐하고 어떤 감정 표현이라기보다도 이 안에서는 서사성이 드러나고 있죠. 이야기를 들려주는 느낌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서사적 표현이 또 효과예요. 그러면 이 담양장 밑에다가 조금만 정리할게요. 특징만 좀 정리할게요. 다시 새롭게 깔끔하게. 자, 이 시의 특징은요. 시간의 흐름, 다른 사건의 전개가 일어나요. 서사적 구조가 드러나요. 그리고 허리 굽은 어머니, 이 어머니의 모습을 허리가 굽었다라고 해서 대나무는 우리가 어떻게 돼서 있니? 대나무는 빳빳하지? 어머니는 허리가 굽어 있죠. 서로 이 모습을 대비시켜주고 있어요. 그럼 어머니의 어떤 힘든 삶, 어머니의 힘든 삶과 혹은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던 이 희생적인 모습을 표현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부사어의 쓰임이 많아요. 덜렁, 한참, 멀거니, 그리고 모모코의 반복. 그리고 이어는 산문 형식. 이렇게 특징을 좀 정리해 놓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과거 회상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현재의 어머니의 삶까지도 얘기해 주고 있죠. 현재는 근데 어머니 여전히 고생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어머니 삶에 대해서 좀 안타까운 심정, 공감하고 안타까운 심정, 우리는 그런 마음을 연민이라고 한다면, 자, 이 시의 주제는 금방 잡히겠네. 어떤 상황, 상황이 그려져요? 장사하는 어머니에 대한 힘든 삶을 사시는, 또 과거부터, 과거를 놓치면 안 되니까 과거부터 또는 어린 시절부터, 어린 시절 회상과 장사하는 거는 힘든 삶이겠죠. 힘든 삶을 사는 어머니에 대한 어떤 연민 정도로 시를 정리해 줄 수 있겠네요. 자, 이제 여러분들 하셔야 되는 건 집에 가시면요. 이 뒤에 남신일동 박시봉방을 한번 제가 필기했던 거 기억나는 대로 한번 다시 한번 옮겨 적어봐요. 알겠죠? 복습 한번 꼭 하셔야 돼요. 빈 공간에다가.
그리고 나서 이 앞에 고전 시간은 예전에 했었거든요. 예전에 한 거는 시간이 되면 다시 한번 복습을 하겠지만 여기도 여러분들이 한번 빈칸을 한번 쭉 채워봐요. 알겠죠? 여기서의 특징들, 내용들 정리하면서 주제까지도. 그렇게 하시면은 이제 우리가 시험 범위 파트는 이제 요거 하나 남거든. 여기 로봇 시대 인간의 일. 뭐 이거는 그렇게 어렵진 않으니까 이거는 토요일 날 아마 뭐 여러분들 수업 이후에 시간 옮겨서 그때 하면서 정리 한 번만 하면은 요거는 정리가 끝날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시험 범위는 이제 뭐 어려운 게 또 뭐 있을까 시험 범위에서. 딱히 어려운 거 있나? 어려운 거 있으면 그런 것만 좀 더 선택해서 하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는 이런 것들은 그냥 핵심 정리를 여러분들 제목만 딱 읽고 나서 이거 무슨 내용이었어? 여기서 특징 뭐였어? 이런 것들을 쭉 적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다시 한번 앞에서 필기한 거 보면서 내용이 안 나온 거 있으면은 또 다른 색깔 펜으로 자신 놓쳤던 거 한 번 더 정리하면은 시는 암기 아닌 암기가 된단 말이에요. 꼭 외우려고 해서 외우는 게 아니라 제목 보고 기억나고 시 보면서 기억나는 부분들 그리고 나서 내가 놓쳤던 것만 체크하면 되거든요. 알겠죠?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